자, 통계는 보신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통계. 처음에 대표값과 산포도를 배워요. 마지막에는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인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도 따로 안 나옵니다. 워낙 이 내용 자체가 쉬워요. 중3 때 잠깐 다루는데 워낙 내용이 쉬워. 핵심은 다 여기 있어요. 이걸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테고, 이거는 고등교과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평균과 분산입니다. 얘네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역시 안 나옵니다. 중앙값 중학교 때 배웠다고, 중학교 때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안 나오고요. 최빈값 안 나옵니다. 결론은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있죠. 평균, 분산, 분산을 기억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얘네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건데, 대표값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대표값을 배우는 겁니다. 자, 대표값. 단어 뜻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 걔를 대표값이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가 쓰는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은 거는 평균입니다. 그 다음은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고,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만이 지난 거 대학교 가시면 더 많이 배웁니다. 일단은 중등교과랑 고등교과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게 되고, 고등교과 가면 평균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돼요. 여러분 반에 이번에 뭐 기말고사를 봤어요. 근데 각각 기말고사의 평균,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뭐 수학 시험을 봤다 칩시다.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몇 점이냐 물어봤더니 각각 반에 있는 30명이 다 제각각 자기의 점수를 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쭉 나열되다 보면 자세하긴 한데 굉장히 불편하죠. 30개 자료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30개 자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쓰는 이게 평균이죠. 구하는 방식은 잘 알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 개수로 나눠준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보통 별량이라고 부르죠. 이게 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수집한 자료를, 이건 중1 때 배웠다. 수집한 자료를 숫자로 표현한 것. 이걸 별량이라고 부르죠. 점수도 별량이 될 수 있죠. 내가 수집한 자료가 점수야. 그 점수를 숫자로 나열한 게 별량이에요. 몸무게, 키, 뭐 독서 시간, 수면 시간 전부 다 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테고, 근데 중앙값, 최빈값은 이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여기 나와요. 중앙값, 각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라는 뜻은 가장 작은 숫자를 쓰고 가면 갈수록 큰 숫자가 나오도록 배열하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그 숫자 배열 중에 중앙에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자료개가 홀수이면 중앙값은 자료의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고, 짝수개이면 그 중앙값을 더한 다음에 나눈 값, 평균을 계산한 값에 중앙값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료를 배열해 봤어요. 2 크기 순으로 배열했더니 뭐 4, 5, 뭐 10, 11 크기 순으로 배열했더니 이렇게 총 5개의 별량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 숫자 5개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중에 중앙값을 선택했다면 가운데 있는 5가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만약에 숫자 하나가 더 늘었어요. 12. 그럼 이때는 중앙이라 말할 수 있는 값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5와 10을 더한 값을 2로 나눠서 이들의 뭘 구하냐면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그게 중앙값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5, 7.5 이게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죠. 아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여기 있어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중앙값을 구하시오. 크기수를 배열해야 되죠. 1, 2, 2가 두 개다. 그 다음에 4, 6, 7 이렇게 되죠. 중앙값은 4.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료가 지금 다 홀수네요. 자료의 짝수계인 것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것들. 자료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 중앙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크기순으로 1, 2, 4, 5, 6. 중앙값은 2와 4가 정중앙에 있는 값이고 걔네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앙값이 된다. 중앙값은 3이 중앙값이다. 괜찮죠? 네,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계가 상당히 쉬운 파트예요. 지금은 쉬워. 나중은 어려운데 할만해. 앞쪽까지는. 자, 이런 문제 15번. 다음 별량을 이용해서 중앙값을 구했더니 중앙값이 18이에요. 이게 중앙값이야. 그럼 과연 x가 얼마였길래 중앙값이 18이 나옵니까? 하는 건데 일단 문제 처음에 보면 크기 순으로 미리 배열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배열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자체가 배열을 해놨으니까. 그럼 중앙값은 위치상 얘랑이 중앙값인데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결국은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x는 보나마나 19.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나요? 네. 자, 최빈값. 최빈값. 빈 여기서 말하는 빈은 자주 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빈값, 나와 있는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가, 그게 최빈값이에요.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뭐 내가 어떤 값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뭐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그럼 이걸 대표할 수 있는 값은 크게 세 종류인데, 하나는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로 나누는 평균, 아니면 자료를 크기순으로 배열한 상태에서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므로 정 가운데 있는 3을 대표값으로 잡는다. 이게 중앙값이었죠. 좀 전에 한 거. 그럼 최빈값은 뭐냐면 나와 있는 값 중에 자료가 제일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3이 가장 많죠. 얘를 대표값 3으로 잡는다. 이게 최빈값이에요. 근데 이제 최빈값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해보면 별거 어렵진 않아요. 나와 있는 그 별량의 개수를 우리가 두 글자로 도수라 부르죠. 도수가 가장 큰 별량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거거든. 2도 있고, 너무 붙였었나요? 2도 있고, 3, 4. 자, 이렇게 되면 최빈값이 뭐가 되죠? 가장 많이 나타난 자료. 2도 3개, 3도 3개, 4는 1개. 그럼 2도 3개고 3도 3개면 뭐라 써야 되지? 최빈값을? 그때는 2와 3이 모두 다 최빈값이에요. 이해하나요? 현재 이해하겠니? 잘 보고 있는 거야. 또 오늘도 수업 초반에 저 우울 모드. 뭔가 굉장히. 그럼 네가 얘기해봐. 2, 3, 4. 최빈값 뭐야? 아니라고!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없다가 되는 거야. 최빈값은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독특하게 자료에게서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다 답이 돼. 근데 문제는 나와 있는 수치가 2하고 3하고 4밖에 없는데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죠. 누가 독특하게 더 많은 게 없어요. 그럼 최빈값은 없다고 말합니다. 알겠니? 수업 잘 들으라고.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다. 아셨죠?
그럼 이런 문제들 전혀 어렵지 않죠? 3, 4, 6, 7, 4, 7, 6 누가 최빈값이에요? 일단 3은 1개, 4는 2개, 6 2개, 7 2개. 그럼 최빈값은 4, 6, 7이 최빈값이에요. 알겠죠? 독특하게 3의 개수가 가장 작고 자료 개수가 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똑같지 않은 상태에서 유달리 더 많은 자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가 다 답이에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평균. 우리가 여기서 뭐 평균을 따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시면 평균이 나오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짓이니까 굳이 이쪽 페이지를 건너가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건 잠깐 그냥 다 건너가기 뭐해서 하나만 해봅시다. 세 별량 x, y, z의 평균이 4랍니다. 이 말만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x, y, z를 더한 다음에 개수 3개로 나누게 되면 이들의 이 세 가지 별량에 대한 평균이 4가 되온다.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 43번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다 더해야죠. 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6 해서 자료 개수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각각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합을 알잖아. 이게 12래네요. 그럼 5분의 2 플러스 12 플러스 6 다 더하면 20 약분하면 4가 평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y 값을 몰라도 되고 합을 주어진 조건에 잘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